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포항 지진 다들 기억하시죠? 원인이 밝혀진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1년 8개월째 여전히 임시 대피소를 벗어나지 못한 이재민이 360명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천용길 뉴스민 기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 열린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 배상을 위한 포럼. 이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먼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포항 지진이 그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라는 정부 발표가 난 지가 벌써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요. 지난 3월에 그 발표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3월 20일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7월 2일이 그 발표가 있은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발표 이후에도 지금 3달이 넘게 지나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거의 좀 파행 상태를 네. 하다가 얼마 전에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법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제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특별법을 좀 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포럼이었는데요. 네. 이날 우선 그 전문가 발표가 토론이 이제 좀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됐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특별법이 공포 또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포항 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위주로 좀 흘러갔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태안 유류 오염 사고 등 인적 재난과 관련해서 피해 배상과 관련한 어떤 법리적 설명이 또 있었고요. 또 이를 직접 겪었던 변호사를 통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특별표 세션도 있었는데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 대책에 대해서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들 전문가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그 절반 이상이 포항의 그 이재민이었는데 네. 직접 피해를 겪었던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그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원식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그 안전성 검토 TF팀에 또 있었던 양만재 위원님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대표 등이 자리한 가운데 어떤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포항시는 또 이번 포럼에 그치지 않고 이번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도시 재건이 필요하다. 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15일에 또 역시 서울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의 특별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조사단에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다. 그러니까 촉발 지진이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2016년 11월이었죠.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백 기자도 현장에 있었고 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포항은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지진이 일어나면 추가적인 여진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집으로 선뜻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열발전 때문이었다라는 결과가 올해 3월에 나왔습니다. 네. 지열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땅속 깊은 곳에 우리 집안보다는 조금 더 뜨겁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곳에 물을 주입해서 이 뜨거워진 물을 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힘으로? 이 터빈, 모터를 돌리는 거죠. 네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주입하고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져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정부 조사단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어떻게 그러면 건설되게 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을 했고 민간 기업인 넥스지오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미 지진 발생 6개월 전이었던 6개월 전에 한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일주일간 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예, 지진이군요. 경미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지열발전 때문이다라고 아무도 또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6개월 전에 경고가 울렸을 때 이것이 지열발전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지열발전을 당장 중단하고 조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겪었던 이 포항 주민들이 겪었던 이 지진이 조금은 예방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이후에 규모 5.4의 지진이
터지게 된 겁니다. 네. 인명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입었고 이 지진이 난 직후에 이 과학계에서 이 진앙이 지열발전소의 수백 미터 근처였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열 발전 가능성을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정부 조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이 지열 발전과 관련해서는 포항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이 민간기업 넥스지오까지 좀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과 더불어서 좀 책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7년 당시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 시험 날짜도 일주일 연기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네. 벌어졌었어요. 근데 당시에 조사단이 원인을 규명했고 그게 지난 3월이었죠. 그 이후 지금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뭐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첫 발을 떼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게 이제 전파 판정이었습니다. 네. 그 전파 판정이 있고 또 그 수리 이후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게 이제 반파나 뭐 이제 뭐 소파 판정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전파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95%가 어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요청을 했었어요. 네. 지진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인 전파 공동주택 보상을 통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최근 그 흥해 대용파크 맨션 2차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 연락 공고를 시작으로 특별 재생 지역 안에 있는 전파 공동주택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최근 밝혔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112로 그 12월 15일 포항 지진 최대 피해 밀집 지역인 게 이제 북구 흥해읍이었어요. 네. 북구 흥해 지역을 약간 그 도시 재생 차원에서 좀 다시 부흥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15일 특별 재생 계획을 수립을 했고 최우선 과제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유부지를 통한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포항시가 그 전파 공동주택 단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그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국가에 제출을 했고요. 네. 정부가 이를 승인한 건데요. 그동안 그 전파 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떤 주민들과 면담이라든가 정부조사 연구단의 어떤 발표 이후에 수차례 간담회 또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 경제적인 약자가 한 수백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 시간이 주거가 오래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단지별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용파크 맨션 2차 그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대용빌라, 해운빌라의 주민들이 한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포자보상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한 거고요. 연락 공고 후에는 이후에는 감정평가사의 추천 그리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23년까지 2,200여 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 공동체 회복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 특별법이 제정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가 이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공동위원장인 공원식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7월 2일에 이 포럼이 열렸잖아요.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당 대표 연설 있는 것까지 일정을 잡았고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일정을 잡을 때는 여야가 이 법안을 우선으로 다룬다는 걸 합의가 돼야 우선 달아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미루어서 늦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여야가 다 함께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 대책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국회 우리 정말 참 시민들이 1,000여 명이 일로 올라와서
강력한 촉구하고 호소문을 전달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앞에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사진전 국회 안에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전체 좀 이렇게 그 국내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포항에서만 이렇게 촉발 지진 인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 강하지만은 전국적으로 그런 공감을 못 얻고 있어요. 네. 서울에 가면은 뭐 그냥 일반 재난이지 일반 지진 이럴 바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그런 바탕 속에서 여야가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네. 여야가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아줄 수 있도록 이 홍보 역할을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지진이 난 지는 한 1년 8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인재로 밝혀진 지는 이제 한 100일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년 가까이 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주거가 안정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인재로 밝혀진 뭡니까 그 주거가 안정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 국채 사업으로서 하다가 이루어진 이게 인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 다 파손되고 주거가 없어지고 한데도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네. 일반 재난의 기준에 줬을 때 예산을 가지고 그저 뭐 보조하는 것처럼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달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이제 좀 다소 많은 그런 피로감이 있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한테 모으고 또 그것을 정치권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네, 지금 싶습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주셨어요.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바람처럼 모처럼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특별법 제정이 포럼 이후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공원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항 시민들의 바람인 특별법 제정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빠르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이 조금 속도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3월 달에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렵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등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장애투쟁을 계속하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특별법 제정보다 특위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이 우선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법에 따라서 뭐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부처의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우선이다라고 좀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단 국회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네. 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일학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 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민주당에서도 이 특위 구성이 먼저다라고 그 전에 주장했었지만 우선은 이 포항 지진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고 이후에 특위나 진상조사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걸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네, 우선은 내용이 좀 확정이 돼야 될 건데요. 이 올해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상 체계가 잡히고 네.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음. 이 부분을 좀 정하고 그리고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진상조사 또 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가까지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법 제정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시점은 지금 여당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일어났지만 또 이 지열발전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게 됐던 거는 과거 여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운영할 때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여야 간 쟁점이 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거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민에 네.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너무 절실한 지금 상황인데 사실 지진 이후에 포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어떤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포항시는 그래서 그 정부 발표가 지난 3월에 촉발진으로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네. 좀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어요. 사실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싶은데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 가장 뇌리에 남아버리면은 그게 가장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이재민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겪은 분들이 아니라도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장면들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포항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걸로 또 나타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업으로 대표되는 경제도시이긴 하지만 또 관광도시로도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다는 또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뗄 수 없기 때문에 바다 때문이라도 좀 관광도시로도 이름을 날렸었는데 우선 관광 산업의 경제가 좀 반토막이 났고 네. 부동산도 당장 좀 지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영일대 해수욕장의 핵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진 전에 비해서 매출의 3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무섭다면서 숙박을 꺼리는 정서가 매출에 직격탄을 줬고요. 네. 또 숙박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도 대피가 또 용이하게 1, 2층으로 좀 잡아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난감할 때도 많다. 네. 이게 그 업주들의 얘기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좀 제대로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뭐 고작 손님이 대여섯 명에 불과하다. 뭐 이런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지진이 흔들린 건물이라서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경색이 됐고 포항 전체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진 전보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 또 포항 엑소더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많이 좀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지진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한 5천 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네. 이는 지진 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00여 명이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법 제정이 일단 되는 걸 봐야 될 텐데 아마 정상화는 될 거예요. 정상화는 되긴 되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좀 더디지 않을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피해 주민입니다. 이주를 했다고 치더라도 뭐 임시로 머무는 일이 많고 아직도 임시대피소에 머물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고통 호소하는 이재민들 정말 걱정이죠. 이제 더운데요. 맞습니다. 그 2,390명의 이재민 가운데 2,030명, 이 85%는 임대 아파트에 2년 동안 살 수 있게 돼서 임대 아파트에서 임시 거처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머지 360명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적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체육관과 이주단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 폭염이 또 예상되고 있는데 겨울용 텐트로 과연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 이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1년 8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이 포항 지진 이재명 문제. 이제는 다행히 이 특별법 제동도 진척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